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내용은요. 아동 청소년들의 디지털 미디어 문제 해결을 위한 아주 혁신적인 접근법입니다. 마인드 스페이스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현실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이게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젊은 세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그 핵심 원리랑 작동 방식을 오늘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핵심은 요즘 청소년들한테는 정말 익숙한 환경이잖아요. 가상현실이라는 게. 이걸 상담의 장으로 가져왔다는 점이죠. 상담자랑 내담자가 아바타로 만나서 소통을 하는데요. 이 익명성이나 가상성이 오히려 더 깊은 자기 표현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가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특히 뭐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문제 이런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아바타라는 어떤 가면 뒤에서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그런 안전기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아바타를 통해서 심리적인 거리를 확보하니까 오히려 안정감을 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단순히 상담실을 그냥 가상으로 옮겨놓은 것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이 가상현실 환경 자체가 주는 장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냥 상담실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아주 고요한 자연 풍경이라든지 아니면 상상력을 막 자극하는 창작 공간 같은 거요. 이렇게 다양한 가상 환경을 제공한다는 게 아주 큰 차별점입니다. 내담자 상태나 상담 목표에 맞춰서 환경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오, 환경을 바꾼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좀 불안감을 낮추고 싶다. 그러면 차분한 숲속을 이렇게 거닐면서 대화할 수도 있고요. 또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뭐랄까 자유로운 창작 공간에서 뭔가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부수는 활동 그런 것도 가능하죠. 아, 이런 몰입감이 실제 현실 상담실에서는 좀 얻기 힘든 그런 역동성을 주는 것 같아요. 와, 환경 자체가 진짜 치료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이 마인드 스페이스 안에서 실제로 어떤 심리치료 기법들이 활용되는 건가요? 자료 보니까 인지행동 치료, 그 RETB랑 심리극 이게 핵심 이론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먼저 그 인지행동 치료, REBT는요, 어떤 사건 A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즉 신념 B가 감정과 행동 C를 결정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에요. 신념비요? 네, 예를 들면 친구가 내 메시지에 바로 답장을 안 해요. 네. A. 근데 이때 나 무시당했나 봐.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 B를 가지면 불안하거나 화가 나겠죠. C.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마인드 스페이스는 바로 이 B, 신념을 탐색하고 혹시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걸 찾아서 농박 D 하고 더 건강한 신념 E로 나아가도록 돕는 거죠. 근데 이게 REBT 이론 자체는 익숙한데 이걸 가상현실에서 구현한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그게 생각항해 실험 같은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상현실 속에서 친구에게 길 안내하기 같은 특정 상황을 설정하는 거예요. 네네. 처음에는 내담자가 평소에 가진 비합리적 신념, 예를 들어 나는 길 안내를 완벽하게 해야 해. 이런 거요. 이걸 적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실수할까 봐 불안하고 막 머뭇거리는 자기 자신을 직접 보게 돼요. 아, 직접 본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상담자랑 이야기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내하되 실수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좀 더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훨씬 편안하게 길을 안내하는 자신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와. 이런 식으로 신념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VR 속에서 직접적이고 또 시각적으로 체험하면서 깨닫게 하는 거. 이게 VR 활용의 진짜 힘인 것 같아요.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경험으로 확 바뀌는 순간이죠. 아, 신념과 결과의 연결고리를 그냥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낀다니, 와, 이건 정말 강력한 학습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다른 한 축인 심리극은 또 어떻게 적용되나요? 심리극 하면 뭐 역할극이나 빈의자 기법 이런 것들 떠오르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심리극은 행동을 통해서 내면을 탐색하는 기법이잖아요. 네. 근데 가상현실에서는 이 기법들이 훨씬 더 확장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빈 의자 기법 있잖아요. 이걸 그냥 빈 의자만 덩그러니 두는 게 아니라요. 내가 갈등을 겪는 대상 혹은 내 안의 어떤 특정 감정, 뭐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거요. 이걸 대변하는 아바타를 실제로 내 눈앞에 딱 생성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와, 아바타로요? 네, 아바타 표정이나 자세도 바꿔가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고요. 역할 바꾸기, 이것도 그냥 아바타를 바꿔 쓰는 방식으로 훨씬 직관적으로 할 수 있죠. 뭐랄까, 내면의 드라마를 가상 무대 위에 정말 생생하게 펼쳐 보이는 셈입니다. 이야, 내면의 갈등을 시각화하고 직접 상호작용까지 한다니 심리극의 효과를 정말 극대화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프로그램은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전체적인 구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보통은 총 한 12회기 정도로 구조화된 단계를 따릅니다. 초반부 한 1회기에서 3회기 정도는 상담 관계를 형성하고요. 내담자가 겪는 어려움이나 디지털 미디어 사용 패턴 같은 걸 좀 탐색하면서 상담 목표를 같이 세우죠. 네, 관계 형성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중기 한 4회기에서 9회기 정도가 이제 핵심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REBT나 심리극 기반의 다양한 VR 활동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신념을 탐색하고 변화시키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결 단계 10회기에서 12회기 정도에서는 그동안의 변화를 좀 확인하고 정리하고요. 그리고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에 잘 적용하고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자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네, 오늘 마인드 스페이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디지털 세상의 문제들을 좀 더 안전하고 흥미롭게 탐색할 수 있게 하고 또 자기 생각이나 감정, 행동 패턴을 구체적으로 인식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돕는 그런 혁신적인 심리 상담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특히 그 REBT랑 심리극이라든 탄탄한 심리 이론을 가상현실 활동에 아주 창의적으로 녹여냈다는 점. 그래서 추상적인 내면의 변화 과정을 아주 구체적이고 체험적으로 만들었다는 점. 아,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좀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이처럼 몰입감이 아주 높은 가상현실 기술이 단순히 청소년의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요. 예를 들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나 불안 장애, 공포증 같은 더 광범위한 정신건강 문제에는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아, 그러죠. 확장 가능성. 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심리 상담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